안녕하세요. 백델데이 2023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들데이 2023 시리즈 부문 행사 진행을 맡은 배우 봉태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백들데이가 올해 4회를 맞았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세 번째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머로서는 이 4회를 맞은 소감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어떠세요? 애석하게도 네. 저희가 봉태규 배우님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데 네. 앞서 이제 그 지난주 열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네네. 사회를 또 계속 하셨잖아요. 올해 네. 처음 하셨었죠? 네, 올해 처음 했죠. 그때 변영주 감독님께서 이제 앞으로 붙박이다 봉태규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네. 그래서 제가 땅을 쳤습니다. 네. 저희 그 백델데이의 붙박이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두 개의 행사기 때문에 뭐 둘 다 네. 해도 무방하다고 둘 봅니다. 다. 네, 네. 원하신다면 네. 그러면은 8말 9초는 이제 그 다양성과 네. 이런 그 주간이 되겠군요. 봉태규 그럼 배우에게. 좋죠, 뭐 송혜 네. 선생님처럼 오래오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어느덧 사회를 맞았어요. 저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늘 했던 이야기는 백델데이가 사라지는 그런 말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백델데이를 하는 게 목표다. 성평등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모두가 평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를 맞이해서 진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좀 호응을 보내주신 분들의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면서 와 이제는 조금 알려진 게 아닐까? 우리가 좀 말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조금은 이제 좀 인이 박히도록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화자찬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뒤에 보이시는 혹자는 괴물이라고 하는 이 백대리, 네, 그 다양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한국 영화든 한국 시리즈든 좀 이렇게 그 매의 눈으로 살펴서 성평등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 이제 슬로건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Turn on the future. 그러니까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백델데이가 사실 달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는 영화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시리즈 부문까지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네. 백델 초이스 5를 꼽았었는데 올해는 영화와 동일하게 백델 초이스 10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리즈 네. 부문을 확대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서 올해 백들데이의 음. 변화와 성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약간 몸집을 불려보자. 백대데이 그 백델리안도 이렇게 몸이 유기체니까 네. 커지자, 성장하자 이런 뜻도 있었고요. 약간 대기업 마인드네요. 그렇죠. 네, 네네. 네, 네. 좀 확장하다. 네, 문어발식으로 모든 그럼요. 것들을 포섭하겠다. 네, 네. 그래서 봉태규 배우가 이제 그 여기 와서도 정말 뿌듯해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시리즈도 저희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그 기획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부분에 어떤 이제 장르적인 것들 그리고 장르 안에서 여성들 그리고 소수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들도 영역도 점차 좀 넓어지고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지 않나 성과만큼이나 이럴 때 좀 더 면밀히 짚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해는 정말 영화 부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리즈 부문도 수상을 하고 많은 분들을 창작자들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는 관객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적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랬죠. 네. 그런데 올해 이제 그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넓은 간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사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백들데이 2023 시리즈 부문 시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부문은 2022년 7월부터요. 2023년 6월까지 공중파, 종합 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 OTT 등에서 소개된 84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요. 최종 10편을 백델 초이스 10으로 선정했습니다. 백들데이 2023 시리즈 부문 백델 초이스 10 선정작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더 주옥 같은 작품들이 새록새록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중에 보신 작품들 많으실 것 같고 이번 백대 초이스 10의 주목으로 인해서 선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작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델데이 2023 시리즈 부문 백대 초이스 10 보셨는데요.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을 만든 주인공들을 저희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배우, 그리고 감독, 제작자로 나누어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인 네 분의 백델리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델데이 2023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작가상 수상자를 먼저 발표할 건데요. 저도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시청을 해서 오늘도 기분이 좋습니다. 수상자는요. 궁중암투라는 고전적인 사극 소재를 굉장히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죠. 슈룹의 박바라 작가님이십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일어나서 빨리 눈곱도 뛸 준비해. 안 그럼 너도 끝장 나도 끝장이다. 흥문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세안법이 따로 있잖아. 나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본인부터 시키십시오. 너희 자식들! 잠을 못 자네가. 박바라 작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되비추는 알레고리로서 조선시대 궁중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웰메이드 퓨전 사극 슈룹을 통해 새로운 모성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인 작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 인물의 앙상블을 완벽하게 조율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에는 올해 시리즈 부문 심사를 맡은 진명현 무브먼트 대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인사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리즈 심사를 맡은 진명현입니다. 네, 봉태규 배우님처럼 저도 슈룹을 본방으로 마지막까지 보면서 굉장히 울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본 시청자인데요. 박바라 작가님께 백대일에서 이런 상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상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셔볼 텐데요. 박바라 작가님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백델대의 비전과 함께하는 작가 박바라님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해 백델리안 작가상을 드립니다. 네, 박바라 작가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룹을 쓴 박바라 작가입니다. 그간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수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백델리안 작가 부분을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성평등을 균등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함께 만들어주신 김영식 감독님, 하우픽처스, 스튜디오 드래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창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수서는 백델리안 배우상입니다. 수상자는 더 글로리와 마당 있는 집에서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통해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낸 배우죠. 임지연 씨입니다. 전국에 연지나 열풍을 몰고 온 임지연 배우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드라마틱한 여성 캐릭터에 피와 뼈를 부여했다고 평했습니다. 임지연 배우는요. 오늘 촬영 일정 때문에 아쉽게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에 수상 소감을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작품 소개와 함께 수상 소감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이거 문동훈한테 어떻게 했지? 어디서 거지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미쳤네. 아무것도 모르지.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난 알아야겠어요. 감정 같은 거 떠올리지 마요. 방해만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배우 임지연입니다. 2023년 올해 시리즈 부분
백델리안 배우상의 영광을 얻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시는 백델리안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뜻깊은데요. 더글로리 박연진과 마담 이은지 주상훈 그리고 지금 방송 중인 국민사랑 특별 주연까지 다양한 삶의 사연을 읽고 다채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을 여성 캐릭터로 연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배우 임지연으로서 그리고 사람 임지연으로서 더 의미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임지연 배우는 무려 2작품으로 또 백대대우 배우상으로 호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게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많은 가능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마음으로 백델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백델리안 감독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단 하루만의 여행을 즐기는 박하경의 여행길을 담백하게 담아낸 박하경 여행기의 이종필 감독님입니다. 작가는 좌절된 현실 세계에 아니 아빠, 아니 그걸 건드리지 말고 카메라를 좀 잘.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네, 이 짧은 영상을 보는데도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종필 감독은 전작 도리아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등 꾸준히 여성 서사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 OTT 시리즈죠. 박하경 여행기에서는 자극적인 장르물이 대세인 시장 흐름과 무관한 담백한 여행기를 선보입니다. 시상에는 올해 시리즈 부문 심사를 맡은 김민정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민정 중앙대 문예창작 전공 교수님은 드라마 평론가로도 겸하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리즈 심사를 맡은 김민정입니다. 제가 박하경 여행기를 보면서 이렇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드라마를 제작하신 분은, 쓰신 분은, 연출하신 분은 과연 누굴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되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독상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종필 감독님, 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백딜데이의 비전과 함께하는 감독 이종필님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해의 백델리안 감독상을 드립니다. 네,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꽃다발이 네, 수상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하경 여행기 연출한 이종필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감독상이라고 해서 되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한편으로 좀 싫었어요. 왜냐면 부끄럽거든요. 이렇게 또 방금 클립도 보면서 느낀 게 저도 했겠죠. 저도 뭔가를. 근데 이렇게 영상 보면은 저 장소들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이지만 여행하듯이 하루에 막 3만 보 이렇게 걸으면서 장소 찾고 그러면서 함께 만든 거라서 혼자 받기 민망하지만 감사히 받겠고 특히 이거 투자해준 웨이브에 감사하고요. 네. 웨이브에서 방금 꽃다발 줘가지고. 아 웨이브인가요? 네. 네. 웨이브에 우리 PD님, 웨이브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네, 웨이브 PD님 좋고요. 그다음에 좋은 대본 써주신 손미 작가님, 그다음에 제작해주신 박은경 대표님, 그리고 박하경이 돼준 이나영 배우님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필 감독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델리안 제작자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사건에 연루된 세 자매 서로 다른 욕망을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작은 아씨들을 제작한 조문주 프로듀서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난하게 컸어? 에? 하도 잘 참아서. 진짜로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 우리가 찾는 건 700억. 뭐 아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죄송합니다.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는데. 우리 너무 가난했잖아. 6대4 맞죠? 우리 세 자매 구김살 없이 살아볼 거니까요. 조문주 프로듀서는 유미의 세포들, 일타 스캔들 등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과 소수자의 얼굴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내왔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김고은 배우와 김희원 감독 그리고 정석영 작가라는 여성 스타들의 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여성 창작자들의 시너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시상에는 진명현 대표가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문주 프로듀서님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대표님도 오세요. 네, 지금 나오세요. 네네, 대표님이 앞서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은 아씨들 음악이 계속 나와서 작은 아씨들 감독, 배우 그리고 제작자, 미술 감독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여성 창작자들의 멋진 하모니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티빙과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백들대의 비전과 함께하는 제작자 조문주님의 무거운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해의 백델리안 제작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문주 프로듀서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작은 아씨들을 만들게 돼서 무척 영광인 시간이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1년 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재밌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연락 주셨을 때 저희가 양성평등을 잘 하고 했나? 라는 좀 그 걱정과 우려를 했지만 잘 했으니까 주시는 거라고 믿고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작은 아씨를 써주신 이제 정서영 작가님과 멋지게 만들어주신 김혜원 감독님 그리고 이제 유상희 미술 감독님, 박자혁 촬영 감독님을 비롯한 스태프분들과 김고은, 남지현, 박지우 배우를 비롯한 배우님들에게 감사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마침 또 이제 그 정석영 작가님께서는 작년 백델리안으로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헤어질 결심으로. 그래서 모든 백델리안들은 연결된다. 네, 이런 또 뜻깊은 사회까지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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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작년에 백델리안 하셨던 분이 네. 또 다른 작품을 하고 그 작품이 또 다른 수상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또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백델데이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그런 또 부수적인 이제 그러면서 효과가 점점 있어요. 커지는 거잖아요.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인디스페이스 전체를 다 이렇게 네. 접수하는 그런 네, 날이 네, 올 것 네.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백델데이 2023 시리즈 부문 100대 초이스 10가 올해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백델리안의 앞으로의 행보를 또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있죠. 네, 오늘 주인공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잠시 무대를 정리하고 백델데이 2023 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백대일 토크 첫 번째 시간이죠.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백달데이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잖아요. 올 세 번째 참여를 하면 이 정도면은 이제 백대 고정 멤버다 이런 마음이 9월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뼛속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네. 정말 섭외할 사람이 계속 없구나라는 뭐랄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안에서 많이 심하게 부딪혀서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네. 네. 계속 봉태규 배우가 하게 되면은 네. 백달데이가 성장하지 않은 걸로 그럼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네. 저는 이제 저랑 결혼하신 분이 사진을 찍는 분인데 네, 네. 이제 결혼하고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직업을 가진 여성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나는 왜 결혼을 해서야 알았는가라는 한탄이 나왔거든요. 한탄. 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위로 누나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왜 몰랐지? 네. 라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그런 걸 알게 되고 그걸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에 사회를 만든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어서 계속할 수 있다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규모가 커져도 봉태규 배우님과 같이 네. 합니다. 그러면 출연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 시리즈 부분 백다일 초이스가 10편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한 해 이 시리즈물들을 일별하면서 프로그래머님이 느끼시는 소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성평등 재현이 어땠을지 시리즈물에서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정말 그 첫 번째 소회는 시리즈가 정말 많다. 봐도 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작품들을 처음 접하면서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 정도로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유해한 작품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무해한 작품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부문과 이 거의 이제 트윈스처럼 시리즈 부문을 시상을 하고 백델리안을 호명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됐어요. 작년에 이제 그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이유는 굉장히 이제 그 지금 한국의 시리즈들 창작되는 시리즈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창작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드라마가 만들어낸 어떤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속성들도 같이 결부가 된 굉장히 독특한 창작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차.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 결합 안에서 우리가 좀 여성 캐릭터들, 그 소속자 캐릭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점검 안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구현하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상찬을 해주고 또 이제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백델리안들을 모시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잘 나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화는 개봉하면은 좀 의뢰 그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좀 이제 관객과의 만남을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시리즈들은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들이 오히려 이제 그 만들고 나서 쌍방향의 통행보다는 좀 이제 그 만들고 나서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 더 뜻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백델리안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룹의 박바라 작가님 그리고 박하경 여행기의 이종필 감독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 토크를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어요. 시리즈 부문 올해의 심사위원인 김민정 중앙대학교 문예창작 전공 교수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드라마 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혹시 앞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하시거나 어쩌면 이제 생중계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게 얼굴이 좀 노출될 수 있다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네. 이분들의 소개를 저희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생중계는 아니고 네. 그 녹화인가요? 녹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질문하실 때 아마 이제 좀 찍히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네.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그러면은 네. 허락을 받은 걸로 할까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이네요. 원활하게 내 맘대로. 네. 네, 네, 그럼 그러면은 박바라 작가님 먼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9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슈룹을 집필한 박바라 작가라고 합니다. 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경 여행기 연출한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였다가 지금은 직업이 된 드라마 평론가 김민정입니다. 네, 사실 그 이종필 감독님하고 박바라 작가님은 수상 소감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이 두 분께서 백델리안 수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제일 먼저 들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연히 이제 백대데이 기사를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쟁쟁하다 했는데 제 연락을 받고 진짜 내가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보다 이 화령이를 슈룹을 많이 씌워줬던 화령이를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아까 상패를 받으면서 작업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패를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평생 간직하시더라고. 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그 상패를 이미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2년 전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이렇게 저희 초이스 10으로 선정이 네, 초이스 되셨었어요. 10이었고 네. 제작자 박은경 대표님이 제작자상을 백델리안으로 받아서 근데 그때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영화 준비할 때도 제가 백델 테스트 알고 있었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오면. 근데 박하경 여행기는 받을 줄 몰랐어요. 연락 받고 뜻밖이었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어느 정도 여성 서사를 의식하고 작업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박하경 여행기는 전혀 그런 부분을 의식하진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작업이어서 뜻밖이었지만 받아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반납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도. 네. 네, 잘 간직하고 있고 두 개의 쌍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델리안에서 수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심사를 할 때도 굉장히 만장일치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사실 네, 심사를 할 때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었거든요. 논쟁이 좀 있었어요. 여러 작품들이. 왜냐하면 워낙 많은 작품이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화 평론가에 비해서 드라마 평론가는 극한직업이다. 네. 네, 영화는 2시간인데 드라마는 사실 아시겠죠? 네, 제가 시력을 헌납하고 드라마 평론가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드리는데 박하경 여행기와 사실 슈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장일치로 네. 선정이 됐었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1회부터 이렇게 벌써 이제 4회까지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상자를 호명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어떤 장벽에 사실 이 시상식 자체가 부딪히기도 했던 순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성평등이라는 그 말을 꺼내는 게 아직까지는 성차별로 오인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상자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을 할 때도 혹시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제 이런 서사를 만들고 이렇게 기획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역으로 이제 공격이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분께서 좀 그 부분에 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우려되는 건 없고요. 창작에. 왜냐하면 성평등과 성차별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성차별은 말 그대로 이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거고 그리고 성평등은 아무래도 이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남녀 주인공의 무관하게 둘 다 매력적이고 능력을 줄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았어요. 네. 이종필 감독님도 네, 저도 좋은 취지고 마땅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만 네. 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겠다. 왜냐면은 공개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다음에 박하경 여행기가 되었지만 사실 그 중간에 탈주라는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를 제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진그룹 받을 그 제작자 대표님 받고 초이스 될 때 그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흑대리인가 이거는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죄의식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박하경 여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오늘까지도 받고 보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이것을 이것을 유지해야겠다 혹은 네.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겠다 혹은 계속 여성 서사를 꾸준히 한번 고민하고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의식이 내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구속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네요. 네. 저도 연기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서 백델리안 하고 제가 했을 때 그러고 나서 했던 작품들 캐릭터들 떠올려 보시면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뭐 하는 거냐고. 네. DM도 많이 받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캐스팅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저는 조금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으로 나에게 백델데이는 뭐뭐뭐다 하는 굉장히 고지식한 정의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클래식하고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서 또 묘미가 있는 그쵸. 거거든요. 레거시. 네. 전통을 만들어 가야죠. 네. 올해 백델리안 분들은 어떻게 정의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즉석해서 저희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백델리는 어떤 의미일지 한 줄로 요약을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백델리아는 시소다. 놀이터에 가면 무게가 비슷해야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네나 뭐 미끄럼틀은 혼자서도 재미있게 탈 수 있지만 시소는 무게가 비슷해야 재미있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백델리아는 시소다. 와우, 박수 한번. 네. 요거는 저희 백델데이 저 가운으로 만들게요. 네. 이렇게 박보라 작가님이 사실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감독님이 더 기대가 크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전 되게 단순하고요. 그네다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백델데이는 저한테 그냥 블루 리본 같은 것 같아요. 그 음식점. 네네네.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볼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더 크게 박수를 한번. 네. 네. 가운으로 쓰기에는 시소가 조금 더 있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블루 리본이라고 하니까 꼭 이제 그 백델데이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맛집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누군가 인정을 해주는 공식적으로 태그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도 이게 땡땡땡이다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 토크 주제를 그 장르의 문법을 거스르는 여성들로 잡아봤는데요. 지난 한 해 나온 시리즈물들을 쭉 살펴봤을 때 장르가 정말 다양했어요. 뭐 액션, 스릴러, 정치 드라마, SF, 뭐 다양한 모든 장르에서 여성들이 활약을 하고 소수자들이 활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묘하게 장르의 문법을 배반하거나 변주하는 그런 역할을 이 캐릭터들이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초이스 10으로 선정된 작품들 중에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그간 굉장히 피해자로만 그려지던 여성을 좀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결을 부여했고, 퀸메이커 같은 경우도 남성 정치물이라는 그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도 또 이제 동시에 여성의 연대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제 나와 계시는데 박하경 여행기도 기존 로드무비와는 사뭇 다른 호흡으로 굉장히 무해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슈룹도 공중 암투라는 사극의 어떤 전형적인 틀일 수도 있죠. 그걸 현대적인 시선으로 각색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리즈가 장르를 변주하고 있는지 이 적극성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사를 맡은 김민정 교수님께서도 이제 시력을 잃어가시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짚어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무거운 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모든 그 추는 네. 굉장히 재밌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계신데 저는 막 의미를 짚고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 모두가 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하듯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그렇지만 정말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영화 달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백델 테스트가 유의미한가 할 정도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작품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으로는 백델 테스트를 정량화해서 아마 백델 테스트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정량화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조금 재해석하기도 하고 의미를 확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니라 사회문화학적인 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이 아니라 뭔가 소수자성 혹은 뭐 다양성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이렇게 작고 그 사소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재현해낸 드라마들을 한번 선정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면에서 박하경 여행기하고 슈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제가 또 재미없었나요 여러분? 마이크가 단죄를 하는 건가요? 마이크가 아까 전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불편을 끼쳐드려서 네, 제 캐릭터 설정값이 오늘 토크쇼에서 재미없음을 맡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계속 노잼 캐릭터로 지금 약간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고 이종필 감독님이 딱히 재밌을까요? 네. 뭔가 더 아닙니다. 말씀 드려볼까요? 그 정말 사실 이제 그 플랫폼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 OTT 플랫폼 때문에 이번엔 전가요? 네. 재미없는 얘기를 했나요? 네. 그 굉장히 자극적이고 빠른 템포의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도 좀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종필 감독님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신 것처럼 왜 박하경 여행기가 수상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심사위원분들이 사실 지금의 어떤 트렌드에서 조금은 벗어난 길을 선택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유의미하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창작자들에게 수상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또 재미없는 얘기를 그럼 최대한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만 잠깐 노잼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OTT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과 구애 없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사실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나서 더 놀라운 단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컨텐츠 자체의 분량을 시청자가 혹은 관객이 소비자들이 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뭐 지하철에서 보거나 혹은 사실 화장실에서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공간에서 구애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컨텐츠만은 지켜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컨텐츠의 분량 자체를 이제 정배속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흔히 이제 젠지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1.5배속, 2배속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의 분량 자체,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마다. 사용자의 그 페이스에 맞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창 이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 뭐 시즌제로 가면 좀 더 길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다 이제 너무 보는 게 힘들어서 이제 너튜브에서 요약본 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나 시리즈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컨텐츠가 좀 자극적이거나 혹은 세거나 약간 좀 짧은 거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작품이 바로 박하경 여행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하경 여행기는 뭐 힐링 드라마라고 온라인 리뷰에 보니까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또 오히려 저는 힐링 드라마라고 말하는 게 그 드라마의 매력을 조금 반감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힐링은 뭔가 폭신폭신하고 조금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박하경 여행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힐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박하경이 템플 스테이를 하러 이제 절에 가요.
근데 이제 산을 얕은 산을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지나가다 옆을 보니까 돌탑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제 돌탑은 소원을 빌 때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 그래 누군가가 소원을 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박하경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발로 차고 싶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통찰력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템플스테이는 뭔가를 비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탑을 쌓는다는 건 아마 돌탑 쌓아 보신 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걸 정상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마지막에 자기가 올릴 때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올리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랬을 때 박하경은 이제 그런 힐링조차도 없는 힐링. 우리가 너무 힐링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감독님의 표정을 보니까 네네. 아닌 거예요. 네. 지금 평론가가 되게 과대 포장한 거예요. 네. 아니요,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역할이 이렇게 늘 이렇게 삶의 의미와 이런 거를 원래 이런 거는 옆에 창작자가 없는 네. 상태에서 해야지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네, 보통 지금-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약간 동의하는 게 네. 그 박하경 여행에 보면 힐링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누군가가 제시해주는 방향성에 좋은 걸 했을 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하경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네. 목적성도 나는 뭐뭘 해야지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어떤 삶에 있어서 쉼을 찾는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태도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야지 비워지고 새로운 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네. 문법으로 나왔던 작품이랑 다르게. 네. 감독님 반성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아니요,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랬구나. 너무 좋네요. 어마어마한 포장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 지금 마이크 소리 안 났어요. 네. 진짜 맑은 소리 안 났나요? 네, 아니, 마이크가 아니야. 지금 납니다. 네. 아, 아니 네. 마이크가 그러니까 삑 소리를 안 내고 인정해줬다는 거죠. 네, 마이크조차도 감동한 멘트였습니다. 이제 저 역시 작품을 보면 자연스레 이렇게 캐릭터의 성별의 특징을 가늠해 보게 되는데요. 지난 한 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 여성 캐릭터들의 면면이 더 강렬하고 세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이 여성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주체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갖게 된 캐릭터의 경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이 두 분한테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캐릭터 구성과 묘사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감독과 작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진짜 저희가 지금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좀 강한 면도 있고 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도 작가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더라도 뭐 시청자들이 외면하거나 보지 않거나 공감하지 않으면은 사실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지금 40대 여성이지만 그 고구마 구간이나 아니면 조금 당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못 보겠더라고요. 깨부시지 왜 저러고 있어?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로코든 아니면 뭐 오피스물이든 어디서든 지금 이제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 아무래도 이제 보게 되고 있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현재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에 되게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은 좀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시청자가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 내서 지금 쓸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종필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오래전에 본 그 시나리오 작법서에서 그 여성 캐릭터를 그냥 두 가지로 분류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전에 거기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아주 옛날 책인데 너무 옛날 책은 아닌데 아무튼 그 명랑소녀 혹은 섹스 심볼 그게 아마도 되게 긴 헐리우드 영화 역사에서 남성 중심으로 있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때로는 저는 안명랑 이런 거 일부러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유도 없는데 왜 웃지? 여성 캐릭터가 그렇게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캐릭터라는 거는 결국에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옛날에는 그렇게 정형화되고 단순화됐던 것은 관계라는 게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라는 것이 남성 캐릭터가 있고 뭐 이 캐릭터에 뭐 좋아하는 여자 혹은 좋아했던 여자 혹은 좋아하고 싶은 여자 뭐 하여튼 되게 단순했다면 지금은 관계라는 게 굳이 남성 캐릭터하고도 그렇고 남성 캐릭터 없더라도 정말 주체적인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양해진 것 같고 이제는 뭐 명랑소녀, 안명랑소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이 딱 이 여성 캐릭터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살잖아요.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인간이 살듯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규정 자체가 그 누군가가 바라보느냐, 시각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귀었던 여자, 뭐 사귀고 싶은 여자 이런 것처럼 남성이 바라봤을 때 귀엽거나 아니면은 팜파탈처럼 섹시하거나 판타지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서사들은 많은 작가들, 감독들이 창작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판타지를 깨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평등한 위치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교수님께서 다시 많은 이제 그 창작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하시면서 또 이제 그 지금의 젠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밀접하게 반응을 하고 계실 텐데 변화가 어떻게 읽혀지나요? 네. 제가 이제 중대 문예 창작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데 재학이가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젊고 싶었어요 지금. 네. 배워 보이고 싶었어요 지금. 네, 다시 학교로. 네. 네. 했는데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아유 10분 이해합니다. 네.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스토리를 기획하고 뭐 창작 비평 이런 하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실 PC주의라고 해서 PC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 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중 콘텐츠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평가 잣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인생작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젠지 세대들 사이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어요. 네. 우선은 캐릭터 설정 때문에 그랬죠. 네. 네, 그 제목과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웹툰이나 웹소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아마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의 잣대나 아니면 창작의 기준이 좀 달랐어요. 근데 최근 몇 년에 보니까 그게 조금 비슷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령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재혼 황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웹소설이면서 웹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목에서 아마 느낌 오실 거예요. 재혼한 황후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작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로판. 정말 궁금한데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시는 건가요? 눈이 안 좋아지신다 그러죠. 핸드폰 너무 작아서 네. 제가 또 이렇게 그쵸 미적인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화면 태블릿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블릿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가장 큰 노트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화면 스크린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화면이 커서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네,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혼하는 황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기존에 그냥 미러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그런 시스템들을 환기하는 그리고 성찰하는 지점들을 많이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이 다양한 시각을 교수님처럼 가지시려면은 큰 스크린을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또 얻어가면서 가장 달라진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거에 반하는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프레임이 한번 정해지면은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시청했다는 것만 이유로도 굉장히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혼이 나거나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달라진 거는 난 이게 싫던데 혹은 내가 이게 좋던데 난 이런 게 이상해라는 얘기를 활발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사실은 이런 문화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시각으로 고정화된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토론을 해서 봉태규 배우님 말씀처럼 좀 다음에는 또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이제 그 장벽이 좀 있어온 시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그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기존의 남성 서사 안에서 그려져 온 여성 캐릭터와 다른 면모를 어떻게 보면은 늘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그 여성 캐릭터를 더 독특하게 그려야겠다, 다르게 그려야겠다 해서 출발이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를 다양하게 그려내야겠다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지 혹시 작업하실 때 염두에 두신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슈룹을 쓸 때는 중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극을 보면 대부분 이제 보료에 많이 앉아 있고 아랫 사람들의 그 보고를 이제 받으면서 거의 어떻게 해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저는 슈룹은 이제 저희 중전은 좀 그런 틀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저희 중전은 거의 앉아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뛰어다니는군요. 굉장히 뛰어다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먼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주의되는 점은 중전이 왜 저래?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는 조선 초기를 거의 이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여성들이 되게 주체적이고 좀 진취적인 여성들이 생각보다 맞아, 많았는데 법도 그렇잖아요. 네, 법도 그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실제 임금님이 안 계셨을 때 화재 진압을 직접 진두지휘한 왕비가 계셨고 그 중전이 계셨었고 또 이제 결정을 못하는 남편한테 갑옷을 입혀서 나가 해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왕비가 된 여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로 우리 활용이를 그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틀을 깨서 그때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슈룹 1, 2, 3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 있군요. 네. 이종필 감독님. 네, 저는 스태프들 특히 여성 스태프들 의견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셨 분들 아시겠지만 사마 구교환 배우 나오는 화에서 마주치다가 이나영 배우랑 중간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같이 걸어서 야외 상영장 가는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스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는 부산의 느낌 이렇게 뷰가 괜찮은 방파제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찍기 전에 가니까 이렇게 포크레인이 와 있고 이렇게 방파제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우리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 그냥 지하철에 통합해서 지하철로 가자라고 해서 원래 대본은 이렇게 저 뒤에서 구교환 배우가 이나영 배우를 알아보고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이었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니까 그 계속 마주쳤던 그 사람이군 해가지고 같이 걷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저희 스크립터 은정 씨가 그때 당시 또 헌팅하고 그를 준비할 때 그 지하철 사건이 있었어요. 역에서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무섭다고. 그래서 숨 드는 순간 이런 건 내가 진짜 생각을 못했다.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꿨어요.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앞에 이미 와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등 대부분 어떤 것들은 제가 남성으로서 몰라요. 그리고 모른다기보다는 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먼저 얘기해주거나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지금 둔한 것 같다는 촉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서 네.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요즘 세대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생각보다 있어서 호응해드릴까요? 호응해드릴게요. 네네네. 저도 나이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요즘 생각이나 세대. 이런 게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저랑 결혼하신 분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를 때 물어봐야 돼요. 네. 특히나 이런 그 동물적인 감각일 수 있잖아요. 두렵거나 이런 것들, 동물적인 감각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자일 때 받는 피해가 될 때는 그 부분은 모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그 시각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성이 어떤 저런 사회적인 공포에 대한 예민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인정해야 되는? 왜냐면 그게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각 작품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네. 살펴볼 텐데요. 이종필 감독님의 경우에 사실 지금 OTT 환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장르적인 요소가 강하다던가 아니면 남성 위주의 캐릭터들이 줄을 이루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도심을 벗어나 자신만의 호흡을 찾아가는 여성 로드무비인 박하경 여행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잔잔한 방향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팬층이 확고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 사실 OTT 환경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작품을 하기까지.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장벽은 어떤 것이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굳이 박하경 여행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뭐든 투자 받는 거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박하경 여행기도 투자 받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 보통은 감독만 하죠. 그리고 투자는 제작사 대표가 받아오는데 투자사를 만나서 근데 이거는 처음으로 제작사 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다니면서 앵벌이 하듯이 저희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다녔었고 그때 뭐 다 좋은데 들었던 얘기가 되게 뭐가 없지 않냐 무슨 마스타미리의 만화처럼 뭐가 없지 않냐 듣고 속으로 마스타미리면 엄청 훌륭한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네 그렇죠. 근데 좀 재밌을 거고요. 막 이렇게 앵벌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웨이브만이 네 웨이브님 계시죠 지금? 웨이브 PD님이었는데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런 서사에 투자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감독님의 전작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워낙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스코어로 확인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여성들이 진취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 그것들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랑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 투자를 지갑을 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박하경 여행기를 보고 다시 이제 그 지갑을 닫지 않았나.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저는 감독님께서 이제 그 전작 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폭망했습니다. 도리아가. 네. 이 작품이 이제 스코어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그 기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흐름 안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 여성 보통은 이제 그 여성 작가들, 여성 감독들이 좀 많이 개발할 법한 그 소재들, 캐릭터들을 좀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어쩌다 보니 박하경. 네, 저의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게 된 것은 제가 이런 여성 서사 작품들을 연달아서 하게 된 결과론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의지는 아니고요. 정말로 어쩌다 보니 이런 여성 서사를 하겠다라는 제작자 혹은 작가님들을 만나서 운 좋게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저는 다만 막연하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1995년 9월 29일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95년 9월 29일. 네. 그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보고 그냥 비포 선라이즈 그냥 멜로 로맨스인데 거기에 그 줄리 델피가 연기한 셀린느라는 캐릭터를 보고는 되게 저는 새로웠었어요. 뭐냐면은 그 멜로 영화의 재미도 있었지만 그 전까지도 이렇게 영화를 쭉 보아왔는데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에서. 그리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캐릭터가 특히 여성 캐릭터는 이제 플롯에 종속되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쉬어갈 때 혹은 다른 B 플롯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여성 캐릭터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네. 또 그걸 들으니까 아 가상의 인물이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그 영화를 보고 후로 그냥 막연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어떤 여성 캐릭터가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소신을 그 캐릭터가 대사로 전달하는 영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이지 않나? 멜로 장르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1995년을 이렇게 그 규정해 주셨듯이 김민정 교수님도 한마디로 박하경 여행기의 위치를 한번 2023년 박하경이다. 네, 박하경이다. 네, 왜냐면 제가 박하경 여행기를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평가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많은 심오한 평들을 되게 이렇게 기대하시기 마련인데 박하경 여행기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박하경 스타일은 박하경 여행기는 박하경 여행기다. 이 한마디로 딱 함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 제가 네. 너무 날로 먹고 있죠. 아니라는 거, 네, 네. 박수 제가- 한번 주실래요, 네, 교수님께? 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드라마 박하경 그 여행기를 보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이래도 투자를 받네. 네.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근데 독특하고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웨이브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평론가님의 이런 평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다른 말을 덧붙이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말 때문에 박하경 여행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의 방향성이 네.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으실 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백대 초이스 10을 보면 사실 남성 서사에서 흔히 봐온 장르 법칙을 가져오되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제 앞서 소개한 것 중에 선거 전의 암투를 통해서 정치 사회를 해부한 작품이죠. 퀸메이커. 그리고 슈룹은 퓨전 사극이라는 형식으로 궁중 암투라는 이 굉장히 오래된 서사 틀을 차용하면서도 그 전형성을 깨는 시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여성 캐릭터가 주축이 된 궁중 암투라는 형식을 통해서 작가님이 목표하신 지점이 무엇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집필을 하면서 목표했던 지점은 사실은 권력을 가진 여자가 그 권력을 제대로 쓰는 걸 좀 보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반칙 쓰는 사람한테는 용납치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부딪히고 불도저처럼 그러면서도 또 그 슈룹의 우산 아래 되게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놓고 싶었는데 씌워주고 싶었는데 그게 자식부터 지아비 그리고 또 백성 그리고 또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균등하게 어찌 보면 여기랑도 이제 비슷하지만 균등하게 그 아래 더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계급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씌워주는 또 지켜주는 것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목표는 권력을 가진 여성이 그 권력을 제대로 쓰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슈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하 사극은 아니지만 기존 OTT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뭐 8부작, 12부작의 작품이 아니라 16부작이라는 사실 기존 이제 방송국 드라마의 어떤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긴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OTT에 비해서 시간도 뭐 종합 편성 채널이나 혹은 공중파는 시간도 좀 더 길잖아요. 한 10분, 15분 정도 길죠. 그래서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작가님에 대해서 신인 작가임에도 극을 이어가는 호흡과 변주가 놀랍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영감의 원천으로 찜질방과 대중교통을 꼽기도 하셨어요. 이 슈룹을 쓰면서 이 거친 창작의 노력을 혹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사극이기 때문에 뭐 논문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슈룹을 쓸 때 밖에 좀 많이 나갔어요.
특히 이제 지하철이나 뭐 전철 이런 데는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관찰도 할 수 있고, 찜질방은 다 똑같은 옷을 또 입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나래를 이제 펼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슈룹을 예를 들면 강남 학원가로 따지면 그 강남 학원가를 뒷배경을 바꾸고 조선시대로 이제 바꾼 거예요, 종합으로.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을 나르는 그 자동차를 가마로 바꿔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대신 대기하는 알바생들을 내시로 바꿔보고, 그리고 또 찜질방에 앉아 있는 어떤 그 귀엽게 말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태소영 같은 여자로 앉혀놔서 엄마로 앉혀보고,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처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틀은 사실은 사극이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현대에서도 되게 많이 갖고 왔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여성들이 더 조금 막 움직이지 않나, 보수적이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막 한복 입고 있는 모습으로 막 작가님 눈에는 보이시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뒷배경을 이제 막 바꿔보고 네.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섞어보는 거죠. 네. 저희는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그렇죠. 마당놀이를 하고 있고. 그 조선 시대에 막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고 막 이런 상상의 눈이 네, 작가님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민정 교수님 준비하셨죠? 슈룹이 가지고 있는 기존 사극 장르에서 벗어난 성취 지점. 네. 한마디로 슈룹은 슈룹이다 이제 금지입니다. 네, 그런 금지, 그거는 금지. 안 돼. 네, 그건 말고. 이미 너무 그것만은- 써먹어서 네, 이제 네, 클리셰 같으니까 제가 네. 본업에 충실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저는 슈룹을 처음 봤을 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조선판 스카이캐슬이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교육 열풍이라던가 궁중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궁중암투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낯설기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뭐 이제 사교육 열풍, 뭐 스카이캐슬 이런 얘기 나오긴 했지만 사실 왕자들이 어머니의 신분이나 처지에 따라서 그들 안에서 계급이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마치 금수저도 14K가 있고 18K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사실 한국 드라마나 이제 영화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갑을로 이루어진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많이 그렸는데, 이 갑 안에서도 또다시 갑과 을과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보니까 중심 대리 구도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제 대비 왕의 엄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부인이거든요. 중전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뭐였냐면 아마 이제 작가님이 지금 호응해 주셔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수업을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했는데 네, 근데 데뷔가 원래 후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서자를 왕까지 올린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중전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데뷔가 되거든요. 근데 또 중전도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되게 집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리치고 중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한 을인 거예요. 갑이 된. 근데 그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제까지 드라마에서 대부분 아마 이제 다른 드라마도 조금 그렇지만 사적 보수 때문에 갑과 을의 이분법적인 걸 전복시키면서 그런 약간 다크 히어로물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통쾌하기는 한데 약간은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슈룹에서 보면은 과연 을이 성공해서 갑이 되었을 때 이상적인 갑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어야 됐을까, 그런 것들을 이마령이라는 중전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 있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슈룹은 네. 우리다.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뭐 음. 초상화일 수도 있고 어떤 아. 사람에게는 자화상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사실은 스카이캐슬 보면 네. 어떤 면에서 이입이 안 되는 지점은 그거거든요. 너무 상류 사회. 근데 최고 상류 사회잖아요. 슈룹에 나오는 그 그렇죠. 중전이라- 범접할 수 없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입이 되는 지점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네. 박하경은 박하경이다. 슈룹은 우리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관객분들께도 이제 그 저희 여기 앞에 초대되신 백델리아님들께 아니면 또 김민정 교수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객과의 대화를 지금부터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그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선물이 있죠.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선물도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오늘 이 GV가 되게 기대하고 와서 재밌게 봤고요. 네, 괜찮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저는 조금 두 분 지금 창작자분께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성의 욕망이 조금 표독스럽다거나 뭔가 약간 어떤 일그러진 부분이 있는 것들을 그리는, 그게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복수나 이런 서사 안에서 장르를 타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 조금 저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슈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기 아들 막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엄청 억척스러운 엄마지만 마지막엔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그다음 박하경이나 삼진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도 결국에 끝내는 좋은 정의롭고 바른 선택을 한다는 면에서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좋은 작품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여성의 욕망이라는 걸 조금 너무 대상화하거나 거울 이렇게 좀 이렇게 쓰임이 있게만 보고 있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어서, 거기에서 창작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조금 좋게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해보자면, 특정할 수 없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어찌 하다가 20대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을 때는 여성이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고민은 그거였거든요. 그냥 회사 다니기 너무 싫다.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명쾌하지만 그 안에 고민이라는 것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서 울었는데 내가 막 되게 근데 박하경도 그렇고 관객분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는 못 찾는 것 같아요.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있겠죠. 어디 뉴스나 봤는데 이런 짓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센 그런 거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아직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여성의 욕망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언저리를 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혹은 때로는 함께 여러 캐릭터들이랑 이렇게 다가서 보고 뭐가 나온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었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나라고 되게 모호한 답을 드립니다. 네. 저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튼 그 욕망이라는 거는 뭔가를 또 갈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이든 어떤 인물이든 간에 뭔가 초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건데, 아까 그 표독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세긴 하지만 사실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그 안에서 어쨌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어 가는 중이고, 그 중에 뭐 이렇게 좀 세게 나갈 때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보듬을 때도 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튼 저는 그 욕망을 어떻게 계속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표독스럽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튼 강한 사람으로는 계속 그려주고 싶다. 왜냐면 욕망을 어쨌든 쟁취하려면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어떤 주인공이든 초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주시는 동안 제가 선물 목록을 잠깐 공개를 할게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슈룹의 각본집이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작품 보시면서, 각본집을 보시면서 작가님의 또 이제 그 글을 보실 수 있게 슈룹의 각본집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봉태규 배우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주신 책을, 마찬가지로 사인도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종필 감독님은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네, 요 백들데이에 대한 생각을 네, 오늘 다이어리로 쓰실 수 있도록 이 노트를 네, 이거 몰스큰이라는 그 브랜드 네, 거기 감독님의 사인은 넣었습니다. 네,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 그럼 다음 선물을 받으실 분을 네, 지금부터 네, 손 들어 주십시오. 선물이 매력적이지가 않은 네네. 그 제가 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그 작품은 사실 퀸메이커인데요. 네. 그 오늘 박하경 그 여행기에 대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웨이브에는 오늘 아마 가입을 할 것 같고요. 아, 네네. 여기서 구독자가 또 네. 너무 네. 볼 수 없는 이게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박하경 여행기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기대하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작품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 들으면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의 퀸메이커를 봤었는데 제가 좀 성급한 그 좀 걱정일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여성 캐릭터가 그러니까 제가 한 7, 8년 전, 한 10년 가까이 전에 그 정치 저희 선거판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성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딪혔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은 되게 남성들이 많은 사회인데 물론 이제 서사가 그 주인공들과 이제 그 대립되는 인물들이 다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저 뭐 생각나는 건 어떤 분장하시는 분이나 의상하시는 분이나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다 여자들 저분들은 그렇게 큰 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 게 사실 좀 그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해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미국에서 하는 어떤 블랙워싱이라든가 그 인어공주가 흑인을 만든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까지 좀 자칫 잘못하면은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좀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 비롯해서 이제 작가님, 감독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이 역시 대답하기에 좋은 질문이 나왔네요. 네. 조금 비유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 캐릭터가 사실 영화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하나의 장르화된 것 같이 마치. 근데 드라마에서는 장애인이 주인공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분기점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 장애인 캐릭터가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전에는 만약에 조연이나 조금 비중이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장애인은 주인공이 될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점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주연이든 조연이든 비중에 상관없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비장애인이 인식하게 됐다라는 계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여성 캐릭터가 아까 전에 이제 표독스러운 그것도 얘기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표독스럽고 어떠한 전형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이제는 그 다양한 표독하기도 흔히 말하면 색깔로 비교하면 빨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하늘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흔히 말하면 흰색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려면 그동안에 약간의 누적된 역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일 수도 있고 성장기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객분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얹어봅니다. 혹시 뭐 작가님이나 감독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들이 추가로 있으시면은 네. 네. 저도 계속 작가님이 아니요 이러는데 네네. 저도 퀸메이커를 굉장히 재밌게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요즘 이렇게 되게 많은 그러니까 그
배경이 어디든 간에 여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백달데이는 뭐다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시소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그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게는 한편으로 뭐 남자 서사가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여자 서사가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대가 탔을 때 적절히 그냥 균형을 맞춰주고 하면 이제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드라마 자체 내에서는 뭐 극 특성상 여성들의 서사가 아무래도 확 깔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의 롤이 조금 좀 적진 않았나. 근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저희 그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네, 선물의 주인공을, 네, 저 끝에서 세 번째 줄 분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상식부터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지막 질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긴장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상식이라고. 네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박하경 여행기를 저는 번아웃이 왔을 때 봤는데 너무나 힘이 되어가지고 5번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팬이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종필 감독님께서 네. 혹시 최애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네. 그리고 하경이와 하경이 친구의 이야기가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혹시 못 보여준 설정이라든지 삭제된 설정이 스포가 되지 않는다면 있을지 네,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드라마 작가 지망생인데 네.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저는 항상 드라마 쓸 때 이제 긴장이 되고 무서운 게 이제 작품 안에는 제 주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작가의 이제 신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쓰고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내가 이 주장에 대해서 용기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처럼.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용기를 가지시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마인드로 작품을 이제 내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네, 우선 박하경 여행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저도 번아웃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에 그 남자들 나오는 그 액션 영화 찍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박하경과 함께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촬영했고 작업했고 편집했고 후반 작업하면서 정말로 제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여서 그냥 솔직히 진짜 다 필요 없거든요. 저만 행복하면 돼가지고 그래 박하경 여행기 그런 마음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5번이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8가지 에피소드 다 좋아하는데 굳이 꼽자면 저는 8번째 심은경 배우랑 나왔던 친구가 그 화가 제일 좀 좋아한다 마음에 남고 그 뭐 삭제된 거 혹은 뭐 저희 그 되게 빡빡한 일정에 찍어서 컷이 어디서 더 붙일 거 없나 할 정도로 이렇게 빠진 거는 없고요. 다 썼고 다만 그 특히 8화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시리즈 드라마 대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박하경 여행기는 4화까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이게 맞물리면서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와중이어서 작가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쓰면서 급한 와중에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거기서 심은경 배우가 뭐 스포돼도 상관없어요. 그 죽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저건 보실 건데.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알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뭐 이거 거의. 다릅니다. 네, 알고 봐도 심은하가 범인이다 뭐 약간 네, 이런 거. 뭐 알고 봐도 그 화는 처음부터 죽은 설정으로 그 설명이 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왜 죽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썼었다가 지웠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라면 어떨까 해서 박하경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곧 이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보려고 하는 어떤 대사 상황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울면서 써보기도 했다가 그냥 근데 너무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은연중에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창작하다 보면은
어떤 선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어떤 작품을 할 때. 근데 박하경도 이렇게 좀 더 뭘 하려다 보니까 막 저도 비슷하게 죽은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오래전에 소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막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하면서 영화나 이런 거 망해봐서 아는데 혼자 울면은 진짜 혼자 울게 되거든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길은 많이 가봤으나 지금이 제일 좋겠다 해서 한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즈 2는 웨이브가 이제 저 아까 꽃다발 좀 웨이브 네. PD님도 웨이브를 퇴사하시는 걸로 제가 아, 그래요? 알고 있고요. 아 그럼 웨이브에서 오신 건 아니네요 오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왔는지 웨이브에서 네네. 왜 했는지는. 네 재입사 하실 건지 한번 좀 끝나고 한번 여쭤보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눈물이 나야 하면서 끝나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작가님 네. 우선 드라마 작가가 꿈이시라고 하니까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는 그 아까 공격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공격을 받는 것도 그게 관심이 있어서 보고 공격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고, 그리고 만약 그 공격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작가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우선 작가는 어떤 힘으로 그걸 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늘 쓸 때 조금 유연한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늘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처음 마음이 아니라 초에 있는 안에 그 심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초 모양에 따라 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걸 지키잖아요, 중심을. 그런 것처럼 작가가 본인이 쓰고자 하는 그 의도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살짝 변형이 될지언정 초심에 불은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드라마 작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 말 자체가 역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쓰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희 표어로 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거든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세 분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올해 이제 백델리안 수상이 혹은 오늘의 이 행사가 본인이나 주변에 계신 창작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사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교수님부터. 저는 마치 수상한 것처럼 굉장히 네네. 너무 기뻐요. 마치 생일 같아요. 제가 한번 대기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드라마만 보다가 드라마 스크린을 흔히 말하면 찍고 나온 것처럼 이런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력을 헌납하더라도 네네.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네. 좋은 작품은 열심히 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의 시력에 토비콤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또 작가님.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오늘 너무 못하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했는데 그냥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이제 드라마를 보면 2024 백델리안은 누가 될까 하면서 이제 백델 테스트를 체크하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을 받은 만큼 성평등을 균등하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면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감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그냥 글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종필 작가님, 감독님, 또 대본도 쓰시니까 근데 여러 번 수상을 하시면서 또 수상을 노려보시는 거죠? 네. 아니요, 저는 예전에 진심으로 백상예술대상이었나 삼진그룹이 어토이브를 갔을 때 감독상 후보였을 때 그 발표할 때 몰랐거든요. 그리고 되게 빌었었어요 속으로. 제발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작품상 받아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는 오늘 수상소감 말씀드렸지만 감독상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로 감독이라는 직업이 뭘 하긴 하는데 좀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숨고 싶고 저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진심으로 뭐 청룡이고 뭐 깐느고 뭐 다 감독상 이런 거 진짜 받고 싶지 않고 근데 백델리안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유일한 감독상이었으면 좋겠고요 평생. 그래서 뭐 깐느를 뭐 받든 말든 뭐 그런 동료 혹은 뭐 선배 뭐 감독들을 만나면 뭐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고 백델리안 당신은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백델리안 감독이 되어서 앞으로 진심으로 이 취지에 맞도록 뭐랄까 차별이라든가 혐오가 없는 어떤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뭉클하네요.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백델리안 배우상을 받고 싶으실 봉태규 배우님께도 네. 근데 저도 오래 해서요. 사실 상 그런 건 욕심이 많이 없고요. 그냥 좋은 작품에 출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제가 최근 작품들은 이제 백델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작품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출연한 작품이 이 백델리안 행사에 와서 누군가라도 수상을 하거나 언급이 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작품을 좀 앞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제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연출하신 감독님이 만삭이세요. 네. 근데 현장에서 연출을 하시고 이제 편집까지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게 왜 굉장히 인상이 깊었냐면 이런 드문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행사가 거기에 아주 큰 일조를 하고 있는 행사여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거에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제가 대신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봉태규 배우님은 이제 또 이렇게 그 백달데이의 영원한 사회자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곧이어서 또 이렇게 4시부터 저희 백델데이 2023 영화 부문 백델리안 시상식과 토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성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주제로 또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이제 그 모시기 힘드신 분들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패널들 그리고 또 이렇게 토요일에 저희 백대데이에 관심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박수 쳐주시고 웃어주신 관객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행사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